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26일이 되겠네요. 11월 26일은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을까요? 좀 살펴보니까 1883년에 조영 통상조약이 체결된 날이더라고요. 자, 조영 통상하면 그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느껴지실 텐데, 조영, 조선과 영국이 서로 통상조약을 체결한 날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 그냥 좀 영국하고 통상조약이라는 게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너무 뭐 미국, 일본, 중국 이런 위주로 우리나라 근대사를 이제 바라다 보다가 보니까 영국과 이렇게 통상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뭔가 먼 나라 얘기 같고 생소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선 말에 보면은 우리가 세국 정책을 이제 쭉 써왔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대부분의 강대국들과 통상조약을 전부 체결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용을 좀 잠깐 알아볼까요? 바로 뭐 만국조선의 이제 조약일지인데, 미국하고는 그 1882년, 1871년에 신미양요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1882년에 조미소 통상조교라고 미국하고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속 조치로다가 1883년에 이제 보빙사라고 해서 몇 개월 동안 우리나라 그 젊은 이 개혁가들이 미국을 방문하고 유럽까지 방문하고 이렇게 돌아오죠. 그렇게 해외 문물을 보고서 뭔가 그것을 조선을 갖다 개혁을 하는데 그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일본 애들은 그걸 했어요. 결국 이게 명치유신으로 연결돼서 이제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을 하지만 우리나라 그 젊은 학자들이 젊은 정치인들이 저런 그 귀중한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조선의 근대화로 연결을 못 시켰죠. 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아주. 그다음에 일본하고는 그 1876년에 운양호 사건이 인제 일어나는데, 그 운양호 사건으로 인해서 그 강화도 조약을 1876년에 또 맺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조일 수호 조교에서 일본하고 또 그 통상 조약을 이제 맺죠. 인제 이게 개항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인제 개항이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인제 1882년에 인제 임오군란이 있었고 그 후속 조치로 그 임오군란 때문에 인제 제물포 조약을 인제 맺게 되죠. 어 하여튼 일본은 1896년에 이제 명치유신이 인제 실행이 되죠. 예. 근데 우리나라하고 이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어요, 그때 당시에. 어 일본이 뭐 근대화에 성공했다라고 하지만은 무슨 1600년대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다 고만고만한 시기에 서양 문물을 접했는데, 물론 인제 일본 같은 경우는 좀 그 이전 한 200-300년 전부터 인제 서양 문물을 접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서양의 그 거대한 그 군함이 와 갖고 예 그 페리 제독이 와서 인제 일본을 갖다 개항을 시키잖아요. 그때 그걸 보는 이 거대한 흑선, 그야말로 검은 배 사건이죠. 그걸 보고서 일본은 빨리 갈아탄 거예요, 그야말로 세계 질서에.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우리나라는 계속 쇄국이니 뭐니 인제 이러다 보니까 정말 나라 고령망이 된 거죠. 자, 프랑스하고는 1866년에 병인양요가 있었죠. 어 이제 그러면서 86년에 1886년에 20년 뒤에 조불소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인제 그 20년 동안 이제 천주교를 박해하고 세국 정책을 오히려 강화를 했죠. 이 병인양요를 마치 우리가 승리한 전쟁인 양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세국 정책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제 대원군이라는 인물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제 영국하고 1883 년에 조영 통상조약을 맺는데 오늘 그 이후에 인제 거문도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제 20 세기로 넘어오면서 영국과 일본이 영일 동맹을 맺게 되죠. 그러니까 참 완전히 이제 한국 아니 조선은 이제 코너에 인제 몰리는 겁니다. 청나라하고는 뭐 조선 500년 동안 속국으로 인제 지내왔기 때문에 어 그 후에 뭐 어떤 그 근대적인 조약이 청나라하고 사이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임오군란이 1882 년에 일어나고 1894 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인제 오히려 인제 일본에 의해서 "조선은 독립국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인제 우리가 독립문도 세우고 인제 하긴 했지만은 정말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만국조선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자, 러시아하고는 1884 년에 조로소 통상조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인제 그 12년 뒤에 1896 년에 아관 파천이 인제 일어나고 1904 년, 5 년에 걸쳐서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일본한테 인제 러시아가 인제 패하죠. 하여튼 일본이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만은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명치유신론을 공부를 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고 남의 역사라고 해서 등한시할 게 아니고 그 공부를 하고 그야말로 거기서 나온 어떤 그 교훈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 역사에 적용을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뭐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러시아 소위 그때 당시에 세계 강대국들하고 전부 통상조약을 다 맺었어요. 그런데 왜 저걸 못 올라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참 기가 막히죠. 하여튼 그 조선과 일본 그다음에 중국 이 세 나라가 인제 소위 그 동북아 3 국인데 여기엔 유신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혁명이 일어나고 정변이 일어나고 경장이 일어나고 뭐 인제 이런 과정을 겪게 되죠. 자 일본은 1854 년에 그 아까 말씀드린 흑선 검은배 사건으로 인해서 개항을 하면서 1896 년에 명치 유신을 성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근대화에 가장 앞서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인제 일본이 제국주의화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인제 1839 년에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인제 나라가 엉망이 되죠 인제. 물론 인제 무슨 태평천국의 난도 있었고 그다음에 양문운동도 있었고 변법 자강운동도 있었고 그다음에 신정운동, 신의 혁명 이렇게 이제 쭉 거쳐오면서 중국이 청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어 지금의 인제 중국으로 이렇게 쭉 이제 변모해 오는 그 이제 기초적인 과정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인제 조선은 1876년 일본에 의해서 개항이 되는데 1884 년에 갑신정변이 있었지만은 3.1 천하로 끝나서 실패를 했죠. 그다음에 1894 년에 갑오경장이 있었지만은 고종의 욕심에 의해서 저는 갑오경장도 실패했다라고 이제 봅니다. 네 결국은 고종은 소위 종묘사직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넘겨주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죽하면은 만국조선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예 사실 오늘은 뭐 조형통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조선이 그때 당시에 주변 강대국들하고 전부 통상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일본에 인제 나라를 넘겨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죠. 석유 열강 어느 곳으로부터도 신뢰를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활용하지도 못했고 결국은 일본으로 인제 나라가 넘어가 갖고 인제 한일 합방으로 가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 땅의 지도자였던 고종의 무지몽매함 그리고 우유부단함, 복지부동함, 책임전가 등에 의해서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어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은 뭐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 물론 이완용도 잘한 건 없지만은 행정 관료가 나라를 팔아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최고 책임자였던 고종이 눈치를 줬든 뭐 염화시중의 미소로 얘기를 했든 그냥 어찌 됐든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는 고종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질 않고 오히려 그를 황제라고 지금 칭하면서 그 밑에서 일했던 행정관료인 이완용 등 그들을 을사오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어 말아먹 말아먹은 책임을 갖다가 이제 행정관료한테 떠넘기죠.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가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유사한 상황이 되면. 정말 우리 생각을 잘 해야 되는 지금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이건 그때 당시 배경을 갖다 제가 쭉 설명을 해 드린 거고 1883년 11월 26일 오늘 조영 통상 조약이 이제 체결이 됩니다. Treaty of Friendship of Commerce between Great Britain and Korea라고 그렇게 돼 있네요. 여기서 영어 원문에 코리아가 K가 아니고 C로 써 있네요. 예. 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 볼까요? 예. 즉 조선과 영국 사이에 전문 13 조에 해당하는 조영소 통상 조약이 체결이 되고 부속 통상 장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세칙 장정이라는 게 있네요. 그다음에 선호 속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 통상 조약을 맺고서 미흡한 부분을 갖다 보완한다든가 뭐 이런 후속 조치가 이제 뒤따라온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해죠. 1884년 4월 28일 날 해리스 파크와 그다음에 김병시 이 사이에 비준서가 교환이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인제 조약이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 조약 체결은 바로 1883년 11월 26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볼까요? 자 영국은 자국의 어선용 프로비던스호가 1797년 즉 정조 21 년에 원산 근해까지 항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8 세기 후반에 인제 서양 세력들이 이렇게 몰려왔는데 19 세기 내내 우리는 그냥 집안 안에서 그냥 티격태격하다가 세월을 1 세기 100 년을 허비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1832년 순조 32 년에 로드 암허스트 호가 충청도 홍주에 한 달 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통상을 하자."라고 계속 이제 제의를 했다라고 하네요. 이게 홍주가 아마 홍성일 겁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인제
와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계속 거절을 했겠죠. 이제 이러면서 인제 흥선군이 인제 집정을 할 때 흥선대원군이 됐죠 사실은. 고종이 즉위를 했기 때문에 흥선군이 흥선대원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인제 그 고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나이가 어리니까 무슨 뭐 수렴청정은 아니지만은 아버지가 옆에서 인제 집정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모든 그 결정을 이제 많이 한 거예요. 실세죠, 실세. 인제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때는 그 로나호라는 그 인제 배가 또 충청도하고 경기도 연안에 나타나서 통상을 요구했지만은 뭐 대원군이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쓴 사람으로서 역시 그걸 거부했겠죠. 그래서 인제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인제 잠시 공백이 인제 있었는데 그러면서 어 1876 년에 이제 조일 수호 조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야 이게 일본하고는 저거를 맺으면서 왜 그 영국하고는 안 하느냐. 다시 인제 통상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아까 그 거문도 사건이 인제 있었지만은 거문도 점령 사건이 영국은 그때 인제 이 러시아하고 그레이트 게임을 인제 벌이고 있을 때였죠. 그러니까 그 그레이트 게임에서 인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부동항을 찾아서 남쪽으로 남하하는 걸 견제하고 그걸 인제 틀어막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다시 조선하고 통상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이 조일 수교가 일본하고 인제 조선하고 수교가 성립이 되고 나니까 인제 그러한 그 루트를 통해 갖고서 인제 영국하고도 그 통상 조약을 맺자라고 했지만 그때 또 실패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인제 1876 년에 인제 또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배들이 와 갖고서 경상도 그 근해에 와서 인제 실측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인제 또 바바라 테일러호라는 그 배를 끌고 와서 제주도 근해에서 끌고 왔는데 이게 난파가 돼 갖고 거기서 또 구조가 인제 되는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인제 어 영국이 일본 쪽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 갖고서 영국의 그 영사관 일본에 있는 영사관을 조선에 파견을 인제 했지만은 이게 제대로 또 그때 인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1881 년에도 페가서스호라는 그 인제 배를 끌고 와 갖고 그때 당시에 그 인제 이 지방 관원들하고 다시 인제 담판을 시도를 했는데 그때도 또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영국하고는 일이 잘 안 풀린 거예요. 계속 인제 실패를 하다가 어 이게 조미 통상조약이 이게 타결이 됐죠. 아까 앞에서 쭉 말씀을 인제 드렸듯이. 미국하고도 통상조약이 인제 타결이 되니까 이게 인제 영국에서는 '야 이거 이래 갖고 되겠나?' 싶어 갖고 1882 년에 윌리스 제독을 그 전권대사로 임명을 해 갖고서 조선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 조선에서는 인제 그렇게 인제 전권대사가 오니까 여기 전권 대신을 또 인제 임명해요, 조영하라는 사람을. 그리고 인제 김홍집을副관으로 그다음에 서상우를 종사관으로 해서 인천에서 인제 조영회담을 개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인제 4월 21 일이었는데 그다음에 인제 6월 6 일자로 이 중국의 청나라의 그 마건충하고 정여창 이런 사람들이 또 입회를 해 갖고 그 윌리스하고 이 조선 사이에 그 전문 14조로 된 조영 수호 통상 조약을 이제 조의를 하게 됩니다. 이 참 굉장히 그 영국하고는 어렵게 이 그 통상 조약이 이게 맺어지게 이제 되는 거죠. 인제 그런데 이게 또 비준이 또 인제 뭐 비준 과정에서 쪼끔 문제가 있어 갖고 이제 시간을 좀 끌었죠. 자 그래서 1883년 10월 27일 날 그다음에 인제 또 한번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인제 조약을 인제 수정을 해 갖고서 인제 비준이 안 되니까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1883년 10월 26일 오늘 어 바로 전문 13조로 된 조영수 통상 조약에 이제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원문이고 그다음에 인제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그 부속 그 서류들이 있죠. 근데 그 같이 인제 뭐가 인제 그 수정된 그런 내용을 갖고 인제 서로 그 서명을 하는 그런 조인식을 갖고서 그다음해죠. 1884년 4월 28일 날 이제 비준서가 인제 서로 교환이 됩니다. 자 어찌 됐든 이 조영수 통상조약은 1883년 11월 26일 날 양국 간에 그 서명을 해서 그 조약이 인제 체결이 되는 이제 그런 그 과정을 인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문 필사본으로 인제 작성이 됐는데 고종의 어보가 찍혀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자 1885 년에 거문도 사건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1910 년에 일본이 한국을 인제 합병을 하는데 어 뭐 영국은 뭐 이때 당시에 그 후에 인제 2차 대전에서 승리를 인제 하면서 어 그럼 인제 이게 조선이 사실 일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 이제 1945 년에 인제 2차 대전에 승리를 하면서 이제 조선이 인제 그 해방이 되죠.
그러면서 인제 일본하고 인제 이 조선이 인제 손을 인제 끊게 되는 거니까 그때 인제 해방이 인제 된 거죠. 그래서 이때 그 조약의 권한을 갖다가 영국을 대신해서 이제 미국이 인제 1948 년까지 남한을 보호했다라고 돼 있는데, 물론 이 미군정식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쪼끔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군정 시기를 영국이 일본하고 손을 끊고서 아니 조선이 손을 끊게 되니까 이제 해방이 되면서 영국이 무슨 뭐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영국을 대신해서 이제 미국이 남한을 보호했다, 이런 표현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자 어찌 됐든 그 조약을 그 맺었는데 상당히 그 이제 불평등 조약이라고 인제 이 자료에는 그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그 불평등이었나 하고 제가 살펴보니까 외교 대표들은 영사들은 조선 국내를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불평등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국내 당연히 자유로이 여행을 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겠죠. 그리고 조선 정부는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우리가 그 여권을 봐도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통행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하면서 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여권에 써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불평등 조약인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실은. 자 그다음에 치해법권의 철폐를 조선 국왕에 의해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영국 정부 판단에 의해서 승인해 줄 때 뭐 가능하다, 이렇게 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치해법권을 인제 철폐를 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치해법권, 그러니까 조선의 법을 갖다가 그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조선의 그 법의 그 지배를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조선 국왕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영국 정부 판단에 의해서 인제 영국 정부가 "그래. 우리가 다 포기할게." 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치해법권이라는 게 아무리 그 우리 땅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치해법권을 갖다가 우리 일방적으로 그렇게 철폐를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건 참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 그건 서로 양국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부산과 인천 이외에 서울과 양안하로를 인제 개항을 한다. 또 인제 개항 조건이 있는데 이제 뭐 개항 항구수를 늘리는데 그게 뭐 불평등하다. 그리고 개항장에서 영국인은 종교를 가진다. 이게 불평등한 건지 정말 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영국인이 여기 들어와 살면서 자신들의 그 종교가 있잖아요. 그 종교를 갖는다는데 뭐 조선의 종교인 무슨 뭐 유교를 믿어라, 아니면 뭐 불교를 믿어라, 이렇게 강요할 것도 아닌데 영국인이 종교를 갖는 것이 불평등하다. 그것도 선뜻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일정한 지역에서는 여건이 없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다. 글쎄요, 뭐 여건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은 일정한 그 지역, 구획을 정해 갖고 거기서는 여건 없이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 글쎄 저게 또 뭐 불평등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영국 군함은 개항장 이외에 조선 국내 어디든지 정박할 수 있고 선원을 상륙할 수 있게 한다. 뭐 저런 건 뭐 충분히 요구는 할 수는 있겠죠. 뭐 불평등이라면 불평등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영국에 가서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언급이 돼 있지 않은 불평등한 조약이다. 글쎄 그때 그럼 우리가 영국 갈 테니까 영국에서도 우리 똑같이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도 쟤네들이 영국 애들이 "안 돼." 그랬다라면 그건 불평등한 거네요. 근데 조선 사람이 영국까지 갈 일이 없었겠죠, 그때 당시에. 글쎄요. 뭐 제 느낌이지만은 얘기도 안 했을 거 꺼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갖고서 "불평등하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자 이 조약 원문은 한 권에 책으로 돼 있고 63 장, 그러니까 126 조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34 곱하기 20.8 센티미터라고 돼 있네요, 크기가. 그래서 인제 이 책의 끝에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그게 합천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조영 소통상 조약 원문이 있고, 그다음에 무역시 제한하는 품목들을 갖다 정리해 놓았고, 그다음에 수출 관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룰, 그다음에 의정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묶여져 갖고서 합천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네. 뭐 앞에서 우리 이 조선이 그때 당시에 예 그때 당시에 그 강대국들하고 그 통상 조약을 이제 체결한 걸 갖다 쭉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여러 그 조약 중에 하나가 영국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세계 강대국들하고 통상 조약을 다 맺고서 왜 그걸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을까? 참 정말 역사의 가정은 필요 없지만은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정말. 그러면서 결국은 하관 파천을 하고 뭐 1년 넘게 남의 나라 공사관에 가서 국정을 보고서 엄청나게 그냥 뭐 큰일을 한 것 같이 그렇게 포장이 돼 있는데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걸 그렇게 또 이렇게 어
칭찬하고 그다음에 화려하게 포장을 하는지. 역사를 자꾸 분칠을 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놓고 거기서 교훈을 찾아야지. 예 뭐 만국조선이라고 오죽하면 표현을 하겠습니까. 정말 그 짜증나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상 뭐 김명록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조용 통상 조약 체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좀 말씀을 다 드리고 나도 좀 씁쓸하네요. 예. 예 어찌 됐든 모든 이야기를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